자, next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b를 구했을 때 이거 likelihood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f of r1부터 rl 그다음에 given x는 마이너스 루트 2b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1하고 쭉쭉쭉 해서 al까지는 모조리 안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이때 이 R1부터 RL까지의 PDF는 좀 전과 뭐 완전히 흡사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프로덕트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R1부터 RL까지는 결국은 NL, N1, NL 뭐 이런 건데 노이즈는 모든 브랜치에 대해서 모든 다이버시티 브랜치에 대해서 노이즈는 어떻게 돼요?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할 때는 joint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에 곱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마지널 PDF를 제가 쓰고 있고 그것들의 곱이 결국 joint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의 joint PDF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RL 플러스 AL 루트 2B 제곱 그 다음에 N0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2 시그마 스퀘어인데 시그마 스퀘어가 지금 저기 2분의 N0죠.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ecision statistic을 보는 거죠. 자, decision statistic을 보면 receiver design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그러니까 바이너리 통신에서 decision statistics G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F의 R1부터 다다다 해서 RL 그 다음에 X가 루트 2B를 보냈을 때 근데 이게 페이딩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AL을 모조리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R1 L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2B로 보냈을 때 그때의 컨디셔널 PDF죠. 그래서 A1 해서 AL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보다 크냐 작냐로 디텍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Z를 계산을 해보면 Z가 다 정리를 하고 나면 N0분의 4 루트 2B에 A1R1 플러스 A2R2 플러스 그다음에 ALRL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0보다 크냐 작냐로 우리가 디텍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A 근데 뭐 앞에 건 어차피 상수니까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은 x가 지금 보내진 것이 뭐 루트 2b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루트 2b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물론 뭐 그게 그 디텍션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ximum ratio combining을 잘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A1 이런 개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A1 exponential JP1 어떤 뭘 보냈는데 여기에는 두 번째 브랜치에는 A2 exponential JP2 그다음에 마지막 브랜치는 AL 곱하기 exponential JPL을 곱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낸 거는 루트 2b 또는 마이너스 루트 2b인데 실제로 요 랜덤한 어떤 성분들이 곱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뭐 ML 디텍션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다가 곱하는데 뭘 곱해요? 첫 번째 브랜치에는 A1을 곱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P1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브랜치에서는 A2를 곱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P2를 곱해야 되고 자 마지막 브랜치에서는 뭘 곱해야 됩니까? 마지막 브랜치에서는 AL 곱하기 exponential JPL을 곱해야 된다. 마이너스가 빠졌군요.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걸 다 합쳐요. 다 합치면은 뭐가 나오겠죠. 예, 그렇죠? 이걸 다 합쳐서 이걸 합쳐서 만들면 이게 뭐가 되냐? 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면 베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bit error rate가 minimize가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receiver 구조 이것을 뭐라 그러냐? maximum ratio combining rece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MRC receiver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페이즈가 이제 마이너스 phi1으로 원래 채널에서 phi1만큼 돌아갔던 거를 여기서 다시 되돌려 놓죠. 이걸 우리가 코어 페이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맥시멀 레이쇼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요 A1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죠. 그죠? 시그널이 훨씬 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시그널 파워가 들어온 거죠. 그때 그것만큼 곱해져서 오히려 그걸 강조해요. 근데 웃기는 건 노이지한 버전이라고 해서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AL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AL을 여기 곱해서 더 작게 만들죠. 이게 뭐 10-6승이면 10-6승을 곱할 테니까 더 작아지죠. 하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성능이 MRC가 셀렉션 컴바이닝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결코 좋지 않은 브랜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또 하나 설명한 게 요 A1 그러니까 exponential JP1 그리고 뭐 A2 exponential JP2 이런 거 AL 그다음에 exponential 뭐 JPL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A들의 그 벡터하고 이 C들의 벡터 이거를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hannel state information이다라고 얘기합니다. channel state information. 네, 그래서 줄여서 CSI라고 해요. 그래서 channel state information. 그래서 지금 항상 페이딩 채널에서는 CSI at receiver는 항상 가정해요. 예, 그러니까 always 항상 가정합니다. 근데 CSIT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ransmitter죠. 이거는 가정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hannel state information이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채널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냐 모르냐예요. 네. 보내기 전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두실 게 결국 채널 게인하고 채널의 이 페이즈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수신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알지 못하면 이 phi1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PSK 같은 그 모듈레이션 쓰면은 디텍션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CSI R은 가정하고 CSI T는 가정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작년 시험 문제를 잠깐만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이번 보강을 하고 바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시험 문제를 한번 정리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그래서 무선통신을 유선통신과 비교할 때 구별되는 두 가지 현상. 이건 뭐 쉽죠. 그래서 무선통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은 페이딩하고요. 그리고 인터피어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호가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선통신하고 구별되는 두 가지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그러니까 작년 2015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LOS 패스가 없을 때 어떤 쇼텀 페이딩 모델을 쓰는 것이 적합한가? LOS 패스가 없으면 뭐였죠? 레일리 페이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레일리 페이딩. 만약 문제를 바꿔서 LOS 패스가 있을 때는 답이 라이션 페이딩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문제. 딜레이 스프레드하고 도플러 스프레드, 그다음에 심볼 듀레이션 시그널 밴드위스를 이용하여 그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을 사용할 때 어떤 쇼텀 페이딩 채널이 되는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일단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이니까요. 일단 밴드위스가 매우 넓고 밴드위스를 뭐 W라고 합시다. 그러면 밴드위스가 W로 매우 클 때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BC가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W보다 충분히 작을 거고요. 그러니까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 됩니다.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 될 거고 frequency selective fading, 뭐 frequency selective 채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wideband 시그널링이니까요. wideband 시그널링이니까 당연히 요게 이제 TS 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S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TS가 충분히 작으니까 TS가 충분히 작으니까 우리가 도플러 스프레드 그러니까 도플러 스프레드 노테이션이 어떻게 썼나요? 여기서 도플러 스프레드를 이용을 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coherence time을 coherence time의 인버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플러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coherence time의 역수를 했을 때 이제 TS가 충분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이 여기 있으니까. 와이드밴드라는 얘기는 심볼 듀레이션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TS가 충분히 짧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 축이 뭐예요? 이게 그 프리퀀시 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이렇게 짧은 축, 요걸 뭐 TS라고 하면은 이건 시간 축이니까 짧으니까 이 짧은 심볼을 이렇게 보낼 때 채널이 바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 심볼을 보낼